소주 병이 나온 적도 있고요. 소주 뚜껑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날카롭잖아요. 그런 경우는 환자분들 질에 이제 상처가 좀 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술을 드시면 맛있게 드시지 왜 술을 드시고 거기에 넣었을까? 술잔을 왜 거기에 넣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하는데 소주잔도 방향이 좀 어렵게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되게 힘들게 꺼내거든요. 참가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도 성욕이 정말 남성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것 같기는 한데요. 정력이라 하면 날력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성욕이 폭발해서 그냥 정말 아무 남자나 데리고 막 자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진짜 술만 먹으면 하고 싶어서 나가실 때는 매일 나이트를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람날 것 같아서 막 고민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욕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 오르가즘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높으시면 성생활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남성들도 대상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상대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성욕을 정말 풀고 싶다 이런 여성분들도 있고요. 물론 평생 별로 생각이 안 난다는 여성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게 저의 개인적으로는 파트너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해요. 그래서 배란기 때 성욕이 막 높이 올라가서 이 정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질 안쪽은 넓어지면서 입구는 흥분하면요 우리가 막 좁아지는 모양으로 변화가 몸에서 저절로 막 생겨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기면 호르몬 사이클과도 크게 상관없이 성욕이 생기는데요. 이런 변화는 모두 호르몬과 뇌의 이제 반응으로 생기게 됩니다.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랑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이런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사랑과 성욕을 느끼고 또 행복감과 만족감을 알게 되는 거죠. 여성들은 출산을 하고 나면요 이쁜 아기가 생기잖아요. 육아를 하셔야 되는데 아기들은 밤에 잠을 잘 안 자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5번, 6번 1시간 간격으로 깨야 되기도 하고요.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 우선은 또 리비도가 호르몬적으로 수유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수면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식사도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사실은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조금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도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는 잘 유지가 돼야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도 유지가 꾸준하게 되실 수 있는데 이때 단절이 돼버리면 나중에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5, 6년 애기 열심히 키웠는데 그때 하려고 하니까 이건 남편이 가족이 돼서 연인이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내가 속력이 많지 않을 때에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아이한테 모든 만족감을 다 얻으려는 마음이 조금은 조절이 되시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갱년기 때 우리가 호르몬 레벨이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되면 성욕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성욕은 있는데 또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질 분비물도 줄고 건조가 생기면서 성교통 때문에 예전보다 성생활이 즐겁지 않고 또 아프고 귀찮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여성 호르몬은 여러 가지 경로로 좀 보충을 해주고요. 여성 호르몬과 같이 남성 호르몬도 살짝 보충하시면 되게 좋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질 레이저라던가 질 건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PRP 같은 주사 시술을 하실 수도 있고 콜라겐을 아예 이제 좀 넣어주는 이런 시술들을 하시면서 복합적으로 개선을 하시면 성생활에 있어서도 즐거움도 더 좋아지고 건조나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되십니다. 있어요. 저 얼마 전에는 60대인데요 사실은 거의 매일 하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그런 게 속구감이잖아요. 너무 관계를 즐기시는데 남편이 더 강해가지고 거의 놔두면 매일 할 것 같은데 본인이 매일까지는 못할 것 같고 우선은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성감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관계할 때마다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르가즘을 계속 느끼고 성에 대한 만족도가 좋으니까 남편분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이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 경험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상하실지 모르겠는데 귤이랑 바나나 같은 과일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은 상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끔은 좀 오래된 애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뭐 귤이 다 안 나오거나 귤이 안에서 으깨져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넣었는데 통으로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바나나도 잘릴 수 있잖아요.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껍질을 까고 넣으신 경우는 이게 중간에 끊겨서 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음주랑 관련된 건데요. 저도 그러신지 모르겠으나 소주 병이 나온 적도 있고요. 소주 뚜껑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날카롭잖아요. 그런 경우는 환자분들이 질에 이제 상처가 좀 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술을 드시면 맛있게 드시지 왜 술을 드시고 거기에 넣었을까? 술잔을 왜 거기에 넣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하는데 이게 뚜껑은 그냥 저희가 빼면 되는데요. 소주 잔은요. 넣는 방향에 따라 제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잔도 방향이 좀 어렵게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되게 힘들게 꺼내거든요.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달걀째로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껍질째 있는 달걀을 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좀 폭력적인 건데요. 거기에다가 빡 한 거예요. 그래서 팍 해서 안에서 깨졌어요, 껍질이. 그래서 안에 껍질이 이렇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빼는데 너무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되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빼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 그 기억은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환자분한테도 되게 걱정스러웠고 그 남성분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이렇게 약간 좀 성적인 취향이 특이하신 분도 저희가 이제 결국 접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생활에 있어서 되게 자극이 되거나 이러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는 파트너의 건강 상태에 위해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하셔야지 되겠죠. 아, 콘돔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콘돔이 왜 들어갈게요? 제일 많은 경우는 뭐냐면 삽입해서 운동하다가 작아졌죠 뭐. 그래서 끼가 풀린 거예요. 풀리니까 얘가 빠진 거죠. 그 상태로 페니스 삽입이 이제 중단돼서 빼버리면은 이제 얘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콘돔이 안에 들어갔는데 차마 그걸 손으로 빼질 못하니까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조심해서 빼드리죠. 아, 여성들이 스스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많은 거는 오이예요. 그리고 이 기구 같은 거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없을 때 내가 안쪽에 스팟이나 이런 성감대를 더 자극하고 싶을 때 혼자서 넣고 본인이 만족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좀 호기심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넣었을 때 내 몸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 이런 느낌으로 안쪽으로 껍질 있는 바나나나 오이 같은 걸 넣어보시는 경우, 그 다음에 자유기구를 사용해서 넣어보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본인이 할 때는 사실은 엄청 위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절을 하시니까요. 내 몸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 너무 위험한 뭐 뾰족한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넣지 않는다면 본인의 몸을 알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넣을 때는요. 위생상태 당연히 안 좋아지실 수가 있으시고요. 음식이 다 빠져나오지 않을 때는 세균 번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약간 뾰족하거나 단단한 걸 넣었을 때 되게 좀 더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질에 실제로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열상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출혈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게 뾰족하거나 이런 거를 넣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부위라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의 감각을 내가 좀 즐기고 싶을 수도 있지만 건강에 해가 되는 방법으로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안에 자꾸 파트너가 자꾸 넣으려고 그래. 안쪽이 막 꽉 차가지고 그걸 하나씩 빼는 것까지 즐기는, 이거는 좀 변태잖아요.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질이 자꾸 늘어나고 상처가 나니까 힘들어해요. 그리고 파트너가 손으로 안쪽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손으로 자꾸 삽입을 하는데 손톱이 너무 길어. 그래서 자꾸 안에 이제 강하게 압력을 가하면 질 안쪽으로 손 때문에도요 막 이렇게 스키드 마크처럼 피멍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질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본인의 흥분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분이 남편이었거든요. 그것도 50대였어요. 아내분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서 와요, 산부인과를. 이런 분들은 정말 남편분한테 제가 진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안 데리고 오시긴 하더라고요. 아주 프라이빗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좀 깨지거나 이런 물건을 질환에 넣는 거, 그리고 손의 위생 상태라든지 안 그러면은 사실 손톱이 너무 길거나 이런데 심한 압력으로 질환 쪽으로 자극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행동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 상할 수 있는 거를 넣는 거, 그거 좀 아닌 것 같고요. 음식물을 넣는 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다 안 뺐어, 개수를 세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날카로운 물질을 넣는다던가, 그걸로 얼마나 이제 성욕이 막 만족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넣을 때도 날카로운 물질 이런 거는 정말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넣고 출혈이 되거나 안쪽에 이제 염증 상태가 생기면 그거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 가지는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시면 이제 안쪽이 깨끗한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여성이 본인이 안에 간단하게 손을 넣을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확인해서 없다 하면 없는 줄 알고 며칠 뒤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병원에 오시면은 뭐 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사실은 봉합한 적도 있거든요. 봉합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이제 개선을 시켜서 속에는 점막이 벌어져서 안쪽으로 감염이 되는 소스를 예방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은 어쨌든 깨끗이 처리하고 소독을 해서 이게 더 환자분의 몸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성뿐만 아니고요, 건강한 여성도 성욕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욕도 건강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프면 식욕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배고프다고 막 다 아무거나 먹어버리면 비만, 성인병 등으로 해가지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안 먹어도 영양 결핍이 생기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우리가 훨씬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성욕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파트너랑 더 친밀하게 마음과 몸을 공감하면서 배려하고 같이 또 즐거움을 나눈다면 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만족감도 좋고 활기있게 생활할 수 있을 건데,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일 거거든요. 근데 이 성욕을 잘못 이용하고 성을 보는 그 마음이 삐뚤어지면 타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마음도 해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일부는 범죄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을 바라보는 마음을 잘 가지고 우리가 파트너랑 정말 성욕을 잘 이용해서 좋은 관계를 만든다면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특히 뭐 제가 경험하시는 분들은 정말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오늘도 젊으신 분인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대요. 남자친구 5년 동안 사귀었는데도 지금 오르가즘이 뭔지를 모르겠대. 근데 데이터가 없어. 이 남자친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민하시다가 오늘 좀 필러를 해보겠다 이러고 하고 가신 분도 있긴 한데요. 통계적으로 해외 통계 보면요, 오르가즘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10% 미만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10명 중에 한 분 이하는 우선은 오르가즘이라는 그런 이제 절정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계 너무 많죠. 그분들 중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찾아드리는 게 또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G스팟은 여성의 성감대 중에서 외음부가 아니라 질 안쪽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성의 외음부 중에서 클토리스가 이제 외음부에서는 성감되고요. G스팟은 우리가 질 안쪽에 요도 바로 아래쪽 질벽 있죠. 이쪽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들어갈 수 있게 4, 5cm 쪽 안쪽에 위쪽에 좀 오돌도돌한 점막 부분이 있어요. 보통 그 부분을 G스팟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위쪽 질벽에 4, 5cm 안쪽에 G스팟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질 점막을 봤을 때 G스팟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신경이 보이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가끔씩은 환자분이 성감이 이제 떨어지거나 하실 때, 진찰을 할 때 이렇게 만져보면 더 예민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찾아드리기도 한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12시 방향으로 있는 분도 있고요. 10시에서 11시 방향도 제법 많다고 알려져 있고, 또 1시 방향으로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한번 이렇게 손가락 2마디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 내가 성감대가 어디인지 내 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A스팟이라고 하는 곳이 더 강렬한 이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G스팟보다 A스팟은 더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질 안쪽으로 끝까지 들어가면 이 경부가 있어요. 앞쪽 벽을 쭉 따라서 들어가면 이 경부 앞쪽 파우치 같은 곳이 있는데 그쪽에 A스팟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깊이 삽입돼 가지고 자극이 돼야만 A스팟 쪽에 자극이 되는데요. 그때는 G스팟보다 또 강렬한 이 부분이 자극이 되면 오르가즘을 또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체위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깊이 삽입되는 그런 체위를 하실 때 페니스 길이도 영향을 주지만 어떤 체위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A스팟 쪽으로 자극이 되냐 안 되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이 성감대는 우선은 타고난 몸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이 더 예민한 사람도 있고 좀 무딘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감대라는 게 본인이 더 좋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부위가 있는 건데요. 근데 어떻게 자극하냐 또 어떤 애무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만족도는 좀 달라지실 수는 있고요. 내가 어떤 성생활을 하는지 개인 취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성생활에 있어서는 대부분 좀 소극적인 포지션에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언제까지나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70% 이상이 뭐 오감준도 모르겠어요 이런 여성분들이 많으면 좋은 부부관계나 좋은 연인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저는 유지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하고 같이 파트너랑 상의를 하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성생활을 하도록 이것도 사실 노력인 것 같거든요. 배려랑 노력이 항상 같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면 몸이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몸이 가까워지면요 마음도 서로 오픈되고요 서로 더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고 부부생활이나 사랑하는 연인 간에도 성생활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성감대가 더 발달한 부분을 서로 잘 나눌 수 있다면 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해요. 1대1 프라이빗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파트너를 더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파트너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 우선은 관찰 배려 해주시고 또 약간의 시도 새로운 트라이얼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픈마인드로 서로 즐겁게 친밀도를 나누는 그 시간 파트너랑 나랑 둘만의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즐거움을 가지려면 파트너를 잘 관찰하고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배려하고 또 나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몸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거의 언어로 많이 표현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남성분들한테는 좀 더 언어 표현을 더 많이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여성분들한테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몸으로도 표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좋다 싫다 이렇게 남성분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약간 남자들은 지적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더 만족도 있게 더 남편이나 파트너를 칭찬해 주고요. 너무 좋으면 감탄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신음소리를 확 내보세요. 그러면 파트너가 만족도를 더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는 몸으로도 표현해라. 그리고 남성분들한테는 언어로 조금 더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보면 서로 더 기대치를 조금 더 맞추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50이 되니까요. 성감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갱년기 전후에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사실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이게 이제 모든 신경이 좀 둔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성감도 조금 둔해지는 게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전엔 정말 즐겁게 성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시들하니까 막 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좀 자극을 줘서 신경을 좀 재생시키는 관리도 좀 꾸준히 하시면 이게 성감이 좋아지면 시술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어느 정도는 살짝 떨어져서 느껴지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갱년기 때 이런 분들은 내가 늙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자연 노화를 너무 또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약간의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파트너와의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하게 유지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치료라는 개념은 없애는 아예 뭐 이렇게 인증이 돼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성감을 증진시키고 개선시키는 그냥 방법, 치료라기보다 개선 방법이라고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의학적으로는 재생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생인재라든지 콜라겐을 계속 이제 재생을 시켜서 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성감이 또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에 주사 제제를 직접적으로
의학적으로 주사를 해서 요즘에 PRP 같은 줄기세포 치료라던가 콜라겐 자체나 재생물질들, 해반 주사 같은 것들을 주입을 시켜서 조직이 더 건강하게 재생되도록 자극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콜라겐 필러 같은 것도 약간 또 마찰도 되면서 얘도 약간 재생이 되는 이런 생착되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호르몬 치료라 그래서 약간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내 리비도도 올리고 호르몬은 전신에 작용하니까요. 질이나 이제 생식기에도 약간 더 재생을 도와주는 이런 효과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극을 했을 때 좋다라는 표현이 오픈되어 있는 여성도 있는데요. 일부러 참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할 때 입을 막 꼭 다물고 참고 있는 느낌도 사실 좋아하는 거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여성들은 싫다는 게 좋다는 표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뭔가 입을 꼭 다물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참고 있다. 이 부분이 성감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고요. 좋다라는 표현을 오픈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좋은 신음소리를 내고 만족한 표정을 하고 있거나 또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 사람이 눈이 스르르 감겨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때 파트너가 만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하셔도 되고요. 여성들은 막 긴장하고 있다가 또 너무 만족감이 들면 또 스르르 이완이 되잖아요. 이완이 되는 포인트를 잘 보시고 그 부분을 공략해 보세요. 산부인과에서 오실 때 진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요. 진짜 이미 썩었어, 죽었어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각방 쓴 지 10년이 됐어. 그리고 뭐 서로 얼굴도 안 봐. 밥도 뭐 같이 안 먹어. 뭐 이런 관계도 있고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서로 이제 말도 안 하거나 이런 관계도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는 거는 사실 이 관계를 살리고 싶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게 좀 묵은 감정이 있는지는 저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환자분 입장에서 환자분의 상태를 최대한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시술을 할 때 요즘에는 전신 마취, 수면 마취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할 때 환자분이 오히려 진료실에 있을 때보다요. 혼자서 시술을 저랑 1대1로 받으실 때 이럴 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진료를 받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환자분한테 좀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환자분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50대, 60대에도 고민하시는데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왼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걸 개선하려고 저희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트너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더 깊이 얘기해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알게 되는데 환자분이 우선은 먼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어쨌든 파트너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은 칭찬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처라는 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생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요만큼 잘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칭찬의 말을 해주고 남편이나 파트너를 남자로 만들어주세요. 남자답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들이 있죠. 근육이 불뚝불뚝 또는 이제 확실히 당신 힘이 더 센 것 같아. 이런 사소한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파트너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파트너랑 같은 경험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산책이나 운동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파트너랑 같이 관심을 공유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즘에 뭐 유튜브, 인스타 안 보시는 분 있어요?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파트너가 뭘 공유하는지를 보시고요. 같은 채널 구독하세요. 파트너랑 같이 밥 먹으면서 봐도 좋고요. 각자 구독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습니다.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능하시다면 자녀분들 좀 키워놓으셨으면 두 분이서만 여행을 가보세요. 단 둘이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저는 스킨십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남편이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좋든 싫든 하루에 뽀뽀 3번은 해요. 그리고 남편이 제 옆에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뺨이나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그런 행동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애들한테도 좋고 파트너한테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손을 잡고 다니려고 그거는 사실 노력해요. 저는 손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노력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항상 다니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들이 모여서 친밀도가 계속 쌓일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닌데 유명한 이런 강사분들 보면 서로의 애칭을 불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보 당신, 자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귀여운 닉네임을 불러줘서 둘만의 닉네임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생활을 하고 싶을 때 나 오늘 너랑 자고 싶어 이런 날 우리 파트너한테 그 닉네임을 불러주는 약속을 서로 한번 해보세요. 즐겁게 둘만의 어떤 시크릿한 이런 신호가 시그널이 있으면 되게 즐거운 성생활이라든지 친밀도가 더 많이 유지가 되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절정으로 막 가기까지 시간이 이제 훨씬 더 걸리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성감을 막 자극을 해서 가슴이 더 예민하신 분도 있고 특히 겉에가 더 예민하신 분도 있고 클리토리스가 더 예민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의 자극이라든지 귀의 자극이 더 예민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성분들 중에 의외로 삽입이 되면 식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삽입된 다음에 자극이 확 꺼져버려가지고 길 가다가 떨어졌어. 낭떠러지로 떨어졌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삽입이 될 때 자극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르가즘을 매번 이렇게 달려가다가 다 못 느끼시면 되게 또 실망스럽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디에 자극이 되는지 파트너한테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가지고 더 자극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삽입이 됐을 때 만족도가 높은 여성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극을 체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극이든지 삽입이 돼서도 약간 클리토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자극이 되실 수 있는 체위들을 한번 보시고요. 소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성분들은 제외할 때는 진짜 너무 잘 느껴요. 근데 삽입이 될 때만 안 느끼는 분들은 G스팟보다 클리토리스가 더 예민하긴 한 거예요. 그러면 체위를 잘 연구를 해보시고요. 클리토리스랑 같이 자극할 수 있는, G스팟이랑 같이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체위들을 또 시도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감증이라는 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불감증이 있긴 하지만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달라지실 수가 있고요. 약간 내가 더 느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내가 어느 부에 느끼는지 사실 여성분들이 파트너한테 먼저 요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도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을 때 어느 부위가 더 좋은 건지, 진짜로 이제 진동이나 이렇게 바이브레이터랑 더 자극이 되는 건지, 어느 부위에 삽입이 됐을 때 내가 더 만족감이 드시는 건지 내 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 걸 토대로 파트너한테 살짝 얘기를 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제 나이쯤 되면요, 평생 오르가즘 못 느끼면 나 이렇게 해서 뭐 죽는 거야? 나 정말 이게 끝인가? 평생 살면서 오르가즘 한 번도 못 느끼고 끝났나?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되게 억울한 마음, 서글픈 마음 이런 게 드셔서 산부인과에 내원하세요. 늦기 전에 여러분 젊었을 때 파트너랑 관계가 막 활발할 때 있죠? 그럴 때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즐기세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인생이. 좋은 파트너랑 잘 공감하면서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너무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내 몸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먼저 알고요. 나 혼자만 계속 하지는 마시고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시면은 이성과의 또 관계를 잘 유지하는 좋은 수단이고 제일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잘 이용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는 산부인과에서는 다 성생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0대, 50대 때는 이제 육아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잘 키우다가 성생활이 멀어지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아기를 다 컸는데도 성생활이 이제 안 맞고 이러면 서로 불만이 쌓이거든요. 정말 이제 좀 개선하고 싶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긴 하는데요. 성취향이라던가 또 예전 같지 않은 부분 때문에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되는 거죠. 남편하고 이게 성취향이 안 맞으면 정말 평생 고생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은 삽입되기 전에 전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얼마나 좀 흥분시키고 여성들의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여성의 몸이 흥분이 돼야지 질의 모양도 바뀌고 또 삽입이 될 때 이제 파트너도 훨씬 만족도가 높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여성하고 남성의 오르가즘이 오르는 시간 차이, 이 12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남성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준다면 여성의 만족도를 굉장히 올릴 수는 있죠. 그래서 전이를 충분히 진행을 하면
하면 훨씬 더 만족도가 올라갈 거고요. 삽입뿐만이 아니라 체위 전에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자극을 주고 하는 것들이 오가즘을 빨리 도달하게 하는 키포인트겠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모든 여자가 어떻게 다 똑같은 자세에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좀 더 만족도가 높은 확률의 자세는 있죠. 과학자들이 또 발견한 자세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또 선호하는 자세도 있지만 여성들이 더 선호하는 자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자세들은 있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가장 자극이 많이 갈 수 있는 캣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킨제이 보고서에서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 자세는 체위를 잘 정렬 배열시켜서 하는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G스팟이랑 클리토리스를 동시에 자극하게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똑바로 이제 다리를 오므리고 누워있는 자세에서요, 남성이 다리를 이제 벌린 상태로 페니스를 삽입한 이후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위아래로 하게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하게 돼서 클리토리스랑 G스팟을 같이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질이 옆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질이 우리가 누워 있어도요, 사실 약간 아래쪽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엉덩이를 살짝 들게 되면 더 위아래로 가게 돼요. 더 수직에 가까운 자세가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수건이나 베개 같은 걸로 조금 더 올려놓고요, 관계를 하게 되면 거의 수직 방향으로 갔을 때도 질 안쪽으로 완전히 삽입이 되게 되거든요. 이런 캣 자세를 하면 G스팟이랑 클리토리스를 같이 자극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이 가장 만족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캣 자세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자세는 아니긴 한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디스크 안 되겠죠? 허리를 잘 보존하시고요. 코어 강화 운동을 열심히 평소에 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서서 파트너를 들고 하는 자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들지 않는 자세는 사실은 이제 측위예요, 측위. 옆으로 관계를 할 때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더 적게 되잖아요. 측위 자세로 관계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중년이 됐다고 배 나오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배가 나오시면은 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더 잘 하실 수가 있죠. 페니스 삽이 좀 깊게 되고 또 방향에 따라서도 파트너가 더 예민해지는 방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위들을 찾아가지고 관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남자들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뭐 페니스가 크면 무조건 만족시켜 줄 거라는 착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본인 성기에 대한 만족감이 클 때 파트너도 무조건 만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요, 너무 커서 질이 늘어날 것 같아서 너무 싫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크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뿜뿜 하시는데요, 테크닉도 중요한 것 같고요. 오히려 별로 남편이 크지 않는데도 테크닉이 굉장히 좋아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또 있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좀 배려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들한테서 클리토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성감대라고 얘기하는 건요, 의외로 삽입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외음부를 좀 더 자극하거나 신체 부위 다른 곳을 더 충분히 자극한 다음에 관계를 하실 때 만족감이 높은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100% 미치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생활에 만족도가 없이 부부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 이제 여러 환자분들도 당연히 중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또 뭐 물론 20대나 30대 때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성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활기 있게 가정을 잘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파트너와의 성적인 만족도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더 친밀도를 또 쌓을 수가 있고요. 자식이나 다른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나 연인 간의 관계는 정말 다르잖아요. 중년일 때도 연애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다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파트너한테 사랑받는 느낌은 누구나 다 인간이면 정말 갈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이쁨을 받는 이 느낌이 삶의 만족도를 정말 높입니다. 오르가즘을 서로 못 느끼는데 이제 느끼는 것 같은 연기를 하다가 이제 지쳐서 저희 방 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관계에 흥미가 너무 없어져서 자꾸 도망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게 한계에 부딪히시거나 안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진짜로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을 때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 방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잘 못 느끼고 서로 그런 생활이 이제 오래되면 굳어지잖아요. 이러기 전에 사실 오시면 좋겠지만 부담증이라든지 성에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때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기도 하는데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일 쉬운 거는 당연히 성생활에 있어서는 체위를 바꿔보시는 거예요. 다양한 체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체위들을 자꾸 좀 시도해 보시면서 이게 시도를 갑자기 하자 그러면 조금 민망할 수는 있잖아요. 같이 야동 보세요. 세컨 감 보시고요. 조금 또 보면서 시각적인 걸 자극을 하는 게 남성들이 더 많이 먹히거든요. 남성들은 어쨌든 시각적인 자극에 약해서 보면서 좀 약간 흥분도가 올라오거나 이런 욕구가 올라오면 좀 여러 가지 자세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약간의 연기가 처음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성이 남편이 다른 자세로 했을 때 내가 더 만족하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언행을 해주면은 남자들은 잘한다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 해주면 다음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른 시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파트너를 아끼고 배려하고 조금 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배려해주는 마음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우선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시간 동안에 타겟팅 되는 더 좋아하는 이런 성감대가 있잖아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20년, 30년 살아도요. 의외로 모르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로의 마음을 다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오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같이 보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요. 내가 좀 이런 표현을 하면 밝힌다고 남편이 오해할까봐 내가 이렇게 너무 밝히는 여자가 되나?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세요. 뭐 40대, 50대인데 뭘 그거 고민하세요. 나도 여자로서 더 살아야 되잖아요. 폐경이 되었고 뭐 호르몬이 떨어지고 애들도 다 키워놨는데 연예인들 보세요. 50대, 60대도 엄청 젊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외모도 열심히 가꾸면서 마음도 새롭게 가지시면은 아직까지는 섹시한 여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파트너랑 같이 공유하고요. 남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성관계를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파트너를 좀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고 내가 아직은 남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조건 성생활을 열심히 그것만 하는 것 또는 삽입했을 때 무조건 여성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 그거 아니실 수도 있거든요. 전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너도 있을 수가 있고 말을 예쁘게 하고 예쁜 말로 흥분을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내 생각이 다 맞지 않다는 부분을 40, 50대 때 확인하지 않으면 나이 들면은 진짜 뇌가 굳어서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때 조금 같이 늙어갈 때 서로 마음을 열어주고 대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되게 지겨운 걸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질리잖아요. 사람이 질리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질리잖아요. 맨날 내가 하는 행동 뭐 싫다고 하는데 맨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정말 짜증 나잖아요. 근데 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연예인으로 엄청난 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 또 아니지만 이 서로를 만나서 서로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건데 일상생활에 너무 지쳐가지고 매일 똑같은 생활만 계속하게 되면 너무 감동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권태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권태기를 조금 극복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새로운 환경에 노출을 또 해보고 새로운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또 여행도 해보시고요. 또 새로운 취미도 운동이라든지 뭐 악기를 한다던가 그림을 또 그린다던가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혼자 취미생활 하시면 안 되겠죠. 남성 여러분 혼자 축구하시거나 혼자 낚시 가시면 안 돼요. 혼자 사진 찍으러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취미 빼고 부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취미들을 같이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대단히 설레긴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같이 새로운 걸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걸 또 좋아하는 걸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이런 걸 또 좋아했었네. 새로운 환경에 이 사람을 놔뒀을 때 또 새로운 면을 봐주고 내가 이렇게 좀 변하고 된 것처럼 당신도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같은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나누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걸어왔지 라고 서로 신뢰하고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20대 때 설레었던 마음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 같이 가까워졌는지를 가끔씩은 회상해 보면서 옛날에 그 젊고 탱탱했던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만나시면은 파트너가 되게 이뻐 보여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는 진짜 우리가 이제 노화를 느끼고요. 자녀들을 어느 정도 막 열심히 입시 전쟁도 하다가 입시 전쟁 끝난 다음에는 둘만 남았어요. 애들은 다 놀러 나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누리러 다 나가는 시기에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쌓인 고리라든지 인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더 많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때는 서로 약점을 좀 더 감싸주고 보완해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부가 돼야 되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또 부족한 부분도 오픈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인정하고 또 신뢰를 좀 더 주고, 그리고 마음이 또 같이 세약해지거든요, 몸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격려해주고, 40대 50대 여성들은 또 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갱년기 때 굉장히 이제 우울증이 많이 오고 이런 시기가 오거든요. 나이 들면요, 여러분, 부부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서 새로운 취미, 새로운 운동, 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니시면서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너무 아깝게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같이 보람있게 살아온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좀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60대, 70대에도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 긁어주시고요. 기도 휘어주세요. 여름에 정말 이제 덥고 습한 계절인데요.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더운 계절일수록 세균 번식이 더 잘 되고, 습도가 우리나라는 높잖아요. 습도가 높으니까 곰팡이성 질염이라든지 세균성 질염이 훨씬 더 잘 생기는 계절적인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에 있어서도 물놀이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여름 휴가나 이런 걸 통해서 여행 같은 것도 많이 가게 되시는데요. 이런 물놀이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세균 감염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도 굉장히 많이 나고 습도도 높잖아요. 세균 번식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름에 활동을 아무래도 많이 하고 물놀이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질내의 pH, 산도가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여름에 더 노출을 하게 되는데요. 옷도 조금 더 노출이 되고 짧아지고 외부로부터 잘 들어올 수 있는 또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름 휴가 가시면 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알코올도 먹고 이렇게 놀다 보면 젊은 분들은 원나잇을 하거나 뜸밤을 보내기가 쉬운데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복을 착용하고 나서는 항상 바로 갈아입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외음부에 있는 습기를 바로 제거해주고 통기성을 잘 유지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을 때에도 조금 더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유기농이라든지 면 속옷을 잘 챙겨서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질 부위가 반대로 건조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습제라든지 질을 잘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재생 크림 같은 것도 도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영장에 가보면 같이 대여를 해가지고 입을 수 있는 이런 수영복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내 면역이 되게 중요해서요. 너무 또 열심히 놀거나 너무 피곤하게 하고, 또 여름에는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컨디션이나 면역이 떨어지는 것 자체도 잘 생기는 원인의 하나니까요.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여행이라든지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개선을 약간 더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질 타이트닝이나 질 성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게 더 오르가즘이라든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또 좀 이런 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오시는데요. 질 필러나 질 레이저 시술, 티 안 나게 일주일 만에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시술들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옷도 더 얇아지시고요. 옷이 더 짧아지는데요. 이럴 때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소음순 비대가 있는 분들은 쓸리거나 끼는 느낌, 그리고 분비물도 확실히 더 많아서 불편함을 느끼세요. 결국엔 안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소음순 성형수술도 2주 안에 물에 담그셔도 돼요. 해수욕장 가셔도 되고 휴가를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일반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일주일만 돼도 뭐 운동이나 여행 다 가능하시니까, 또 여름이라고 해서 덧나거나 결과가 나쁜 건 아니라서 한번 결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노출할 때 얼굴도 뭐 많이 태닝되고 하지만 외음부도 한 번 더 관찰을 하게 되고요. 착색돼 있고 늘어난 부분들을 개선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음부, 유름 미백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도 약간 핑크빛으로 재생되면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기 편하시다면 정말 좋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음부 미백 시술은요, 어쨌든 피부가 이제 재생이 될 때까지 조금 이제 3주 동안은 관리가 필요하신데요. 보습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한 마찰이라던가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이런 활동들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또 미백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이 이제 밝아서 재생이 되면 만족도가 높은데요. 다음 날부터 일반적인 활동이나 운동 같은 거는 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소음순 수술은 아물면서 약간의 멍이라든지 붓기, 그리고 피부가 일시적으로 좀 가려
가렵거나 따끔따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일시적으로 약간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여름에는 뭐 땀도 많이 나고 이런 계절이긴 하지만 상처가 덧날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더운데 오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염증이나 감염이 높이 올라가는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잘 관리를 하시고 야외 활동이나 이런 거 무리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너무 뭐 고온에 노출이 된다던가 또는 자주 마찰이 일어나는 이런 활동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을 하시는 게 경과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겨울이든 여름이든 크게 이제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매일 써도 상관없는 제품도 있고요. 매일 썼을 때는 아무래도 질이 좀 건조해지거나 더 예민해지시는 그런 제품도 있어서 제품마다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균이 너무 이제 강력하게 돼서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들도 같이 살균이 돼버리면 안 좋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매일 쓰게 될 때는 질 안에 국소적인 면역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또 번식이 쉽게 돼서 오히려 질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좋은 세정제들은 약산도가 유지가 되고 또 보습력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리 끝물이라던가 뭐 감개 후에 약간의 이제 질염 증상, 냄새가 좀 난다던가 분비물이 많아질 때 사용을 하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중에서 그냥 폼클렌징처럼 거품을 내 가지고 외음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샤워나 이런 거 할 때 가볍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또 이렇게 튜브 형태로 돼 있어서 질 안쪽에 직접 주입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너무 깊게 해서 경부나 질 쪽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넣으시고요. 청결제 중에는요 이렇게 이제 뚜껑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안쪽으로 삽입해야 되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까먹고 그냥 빡 해버리시면요 질 안에서 뚜껑이 뿅 하고 날아가 질 안에 있게 되세요. 그래서 세정제를 쓰실 때는 안쪽에 뚜껑을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고 밀어 넣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사용하시면 산도가 유지되면서 보습제 역할도 하니까요. 세균 번식을 방지하면서 이제 질염이라든지 질 분비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밴디 라이너는 이제 통풍이 잘 안 될 수는 있어서 매일 쓰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고요. 흡입제가 이제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생리 불순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현재의 제품들은 기준치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생리 양이 굉장히 작거나 분비물이 좀 많을 때 우리가 낮에 또 활동을 하거나 근무를 하고 있을 때는 속옷을 계속 갈아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잠깐씩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존은 되게 이제 땀도 많이 나고 피지 양도 많고 분비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채모들을 정리를 하고 나면요 우리 여성분들이 확실히 냄새가 주는 걸 느끼세요. 그래서 이제 서구 여성들은 성인이 되면 거의 뭐 99% 채모를 없애긴 하죠. 근데 면도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면도는 닦은 다음에 바로 올라오고요. 왁싱도 뿌리부터 뽑아내기 때문에 1, 2주 정도 이후부터는 같은 굵기로 올라오게 되죠. 근데 이제 레이저 제모는 하면 할수록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매끈하게 유지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외음부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영구 제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영구 제모라는 게 의학적으로는 평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2년 정도 이상 유지되는 걸 영구 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조금 나는 부위도 있는데요. 사실 뭐 겨드랑이나 다른 부위는 5회에서 한 10회 정도만 해도 뭐 10년도 유지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브라질리언 쪽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줄기세포도 더 많고 좀 자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2년 이상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조금 이제 솜털처럼 자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생각보다는 영구적인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브라질리언 쪽은 평생 막 할머니가 될 때까지는 아닐 수 있다. 또 관리를 하면서 살짝씩 정리하시면 훨씬 편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채모 역할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채모가 의복이 잘 없거나 이럴 때에는 채모가 어떤 외부로부터의 세균이라던가 뭐 흙바람 이런 게 날리면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호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거겠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매일 위생 상태가 너무 또 깨끗해서 문제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채모를 좀 없애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이라는 게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의학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매끈하게 채모를 정리하시는 게 위생 상태에서는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 환자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습관이 되면 쉬워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쉬운데요. 집에 가셔서 속옷을 선택하실 때 그래도 좀 통풍이 잘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여유 있는 속옷을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 소재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유기농이라든지 면 소재로 된 속옷을 입으시는 게 건강에는 사실 훨씬 좋다는 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청결 상태를 잘 유지를 한다는 게 너무 비누로 막 빡빡 문질러서 씻거나 이런 것도 우리 소중한 외음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약산성 세정제를 되도록이면 쓰면서 청결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서 가끔 굉장히 심하게 안쪽을 다 씻어내야지 그냥 직성이 풀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손을 넣어가지고 심하게 이제 질 쪽을 자극하면서 안쪽을 씻으시면 또 세균 감염의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 안에 있어야 될 분비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산도가 유지가 되는 게 건강엔 더 좋아서 무리하게 손가락을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리 끝물이나 관계 후에 질이 좀 확실히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질염이나 분비물 상태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산성 세정제로 가볍게 이제 세정을 하셔서 질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여성분들이요, 산부인과를 한번 오신다고 결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정말 이게 괜찮나 안 괜찮나 긴가민가 하는 걸로는 쉽게 오시질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어요. 집에서 기본적인 증상을 자가 체크를 해보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분비물에서 내가 평소와 다르게 되게 비릿한 냄새가 나, 생선 냄새가 나거나 오징어 냄새가 난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거는 병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질근질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자다가 자꾸 긁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긁었어, 긁은 자국이 있어, 이런 경우는 정말 심한 소양증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를 하고 출혈이 있다던가 생리가 아닌데도 부정출혈이 계속 있다던가 내가 외음부에 평소에 느껴지지 않는 뭔가 종괴 같은 게 만져진다면 이거는 산부인과에 오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자는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얼굴이 외음부인데요,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나의 또 얼굴, 이미지가 되는 이런 소중한 장기를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지고 눈으로 막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고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요. 소중하게 청결 상태도 유지하고 예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